기본적으로 이 동물은 ADHD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문명이 발전하고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분한 심심함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과학기술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죠. 스마트폰만 만지면 자극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에어컨 없는 여름, 엘리베이터 없는 빌딩, 자동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80억이나 된 사람이 건강하게 풍요롭게 장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만 행복한 것 같다. 아예 없었으면 그런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행복하고 쾌락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쾌락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남한테 들려줬을 때 그거에 대한 쾌락이 제 인생에서 제일 높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매번 얘기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사라지는 게 싫다. 전 지금도 그렇고 매일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진짜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진짜 생각을 찾아가는 시간, 철학을 보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철학하는 친구와 친구를 맺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 안광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철학을 보다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 왜 오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와, 오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우주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도의 시청자 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우주님은 과학자, 철학자분들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 보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또 알고 있는데 과학이랑 역사 쪽을 좀 많이 많이 보셨고. 왔었어요. 3월 4일 날 정규 앨범 이제 아카이브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노래에 그중에 휴먼 익스팅션이라는 노래, 인간 멸종이라는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인데 인간에 대한 제 스스로의 생각들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 그 노래에 대한 해답과 결과를 내지 못했고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와, 이야기를 인간 나눠보고 멸종. 멸종도 전문가시거든요, 아, 우리. 진짜요? 이정권 멸종을 사랑합니다. 근데 인간의 멸종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죠. 네. 지금까지 이 지구에 있었던 5번? 네, 대멸종 그런 것들도 연구하시고 우리 이정모 관장님이 입이 근질근질하신데 옆에 이제 우주님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못하셔. 스타 옆에서 되게 겸손해지고. 관장님도 근데 원래 철학을 또 사랑하셨다면서요? 대학 때 철학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철학과 가서 살았어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영환 교수님 과학 철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키워드를 하나씩 주고 발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뽑은 키워드가 컬처스 컬처.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 문화 혹은 농업쯤 됐는데 내가 생각한 컬처는 세포 배양이었어요. 세포 배양을 컬처라고 하거든요. 내가 전공이 생화학이었으니까 컬처를 적구나.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한 5분쯤 발표한 다음에 너 뭐 하는 거야? 내려와 그러더라고요. 되게 충격을 받았었죠. 내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근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 우리 학교 철학과 대학원이 한 10명 뽑았어요. 8명을 본교 철학과에서, 한 명은 타대 철학과에서, 한 명은 본교 탁과에서 뽑았는데 우리 과에 동기가 있었어요. 김수영 박사. 아, 김수영 교수님.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생화학과 갔는데 저보다 꼭 1점이라도 더 잘 받는 거예요. 아, 얘 때문에 안 되겠다. 포기하고 4학년 때는 신학과 가서 살았죠. 아, 그래서 원래 이제 철학을 좀 하고 싶으셨는데. 네, 철학을 하고 싶었는데 철학을 좀 되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우주님은 네네. 우리의 조회수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한 3천만 뷰 아마 나왔죠? 어제 어떻게 하다 확인해봤는데 네. 제 라이브 클립이 이제 5천만이 됐고 어떻게 하다 확인한 거 아니고 매일 하잖아. 아니에요. 매일 확인하지. 나 같아도 하겠다. 제 이름을 SNS에도 많이 확인을 해보는데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제 5천만이 됐구나. 우와.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 했던 게 아마 2,600만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가 5천만, 하나가 2,600만입니다. 불후의 명곡을 보고 반하게 됐는데 약간 당황했어요. 드라우닝 맞아요,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사 자체가 정말 처절해요. 어떤 여인에게 빠져들어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목 막혀.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오디오로 들어야 돼요. 키 크고 잘생겨서 부르니까 보는 사람이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되고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다들 해맑게 막 웃으면서 해가지고 가사와 사람들의 반응이 일치가 안 되는. 네. 사실 이 노래는 우리 관장님이 하면 딱인데 진짜 그죠? 아우 약간 이상한. 아 근데 톤을 들어보니까 평상시 노래방 가시면 고음을 되게 자주 부르실 그런가요? 것 같아요. 유학 중에는 가서 테너를 했었죠. 테너? 네, 테너에서 합창단에서. 딱 테너의 목소리를 아, 가지고 그래요? 있어요. 들으면 아시는구나. 저는 테너에서도 좀 하이 테너의 느낌인데 전형적인 테너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럼 어떻게 그 하이 테너의 소리 조금만. 실례가 아니면 아, 살짝만 알겠습니다. 살짝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Oh, I'm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Yeah, yeah. I can't breathe. Yeah. 뭐 이런 느낌. 이 노래
익숙하네요. 약간의 그 쇠소리. 네. 아, 이게 참 매력적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행복해지고 추억에 빠지고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이 원래 네. 감성적 존재거든요. 저런 얘기를 드라이하게 하면 별로 와닿지 않는데 네. 처절하게 이렇게 노래로 부르면 내용을 몰라도 굉장히 감동을 받죠. 언어보다 노래가 먼저 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네. 그 노래는 다른 생명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많은 새들이 의미 없이 그냥 즐기는 소리들을 내나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릴 때 팝송 들을 때 내용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즐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설득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로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고 에토스가 있고. 근데 보통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 로고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을 제일 크게 움직이는 게 파토스,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비극이 굉장히 네. 이제 유행한 거고 오늘날도 이제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하는 거 보면 아 진짜 감성이 통해야 어우러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2시간, 3시간 아니, 설득을 해봐야 논리는 저도 철학을 하지만 논리로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분 노래 혹은 뭐 20초의 그 짧은 그 구간에서도 사람들이 아, 막 그럼요. 완전히 바뀌어버릴 네, 수 네, 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유, 아닙니다. 저도 네. 그래서 콘서트장에 가서 직접 소리를 들었을 때 진동에 좀 더 많이 자극을 아하.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파동이 뭔가 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노래와 매우 관련이 있는 행복이란 주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싶은데 기술 발전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주제에 앞서서 우리 우주님은 행복하세요 요즘에? 무척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이제 횟수로 13년 차가 됐어요. 데뷔한 지? 네. 오래됐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빛을 보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 2년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네. 그만큼 또 야 이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군대에서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잘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노래를 낼 때 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럼 해야 될 일은 더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닌 오롯이 퀄리티를 높여가고 창작자의 시간을 좀 과감하게 쓰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잘 되기 위한 몸부림은 많이는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와, 굉장히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스님을 보니까 약간 저는 기시감이 와요. 기시감 이분 유행어예요. 기시감이. 기시감이. 네네. 아, 기시감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 축구부 선수들이 있어요. 네네. 학생 운동 선수들은 첫 시간에 딱 들어가면은 축구 선수라고 소개를 안 해도 딱 보는 순간에 알거든요. 하루 종일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매가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축구 선수인 거예요. 근데 우주님 딱 보는 순간에 10여 년의 세월이 그냥 다가와요. 뜨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숙돼서 몸에 이제 그 자세가 예술가로서 뵌 거죠. 우주님을 향한 이 팬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특히나 또 따님들이 있으셔서 더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우주님과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이야기 기술 발전이 과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지 요 얘기 한번 좀 해볼까 싶은데 관장님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더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세요? 그럼요. 기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가장 최고로 평가하는 기술 세 가지가 에어컨, 엘리베이터, 자동차예요. 에어컨, 그쵸. 엘리베이터, 자동차. 만약 이 세 가지 없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었을까? 에어컨 없는 여름, 엘리베이터 없는 빌딩, 자동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를 정말 많이 연결시켜줬고 우리가 좀 생산성 있게 살게 해주고 80억이나 된 사람이 건강하게 풍요롭게 장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난 그게 기본적으로는 석유와 석탄을 바탕으로 했던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생각하죠.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나 생긴 다음에 그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겨서 내가 그게 있으니까 없는 거 생각하면 너무난 지금 행복하다 정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없었으면 그런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는 생각을 이제 살짝 저는 이제 하긴 합니다만. 아니 행복이 이제 워낙 주관적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명이 우리한테 되게 편리함을 줬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사회 갈등이나 정신적 문제를 또 많이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기술 발전은 유익하긴 하지만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 만약에 이게 네. 행복이라고 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행복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역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열등감도 높아요. 아예 못하는 애들은 신경 안 쓰는데. 그렇죠. 아예 선생님 성적 다 가지세요. 그렇게 과장된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더 쫓기거든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거보다는 못 가진 거에 대한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정모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자동차, 엘리베이터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 건 맞지만 뒤집어 보면 또 불안하게 한 것도 있거든요. 나한테 에어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행복만큼이나 그림자를 더 키워놓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그 우울증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우주님은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행복이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그 기술 발전을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분들한테는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뭔가 다른 감성적인 측면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네. 그게 행복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컴퓨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에서 뭐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결국엔 사람한테 피해를 받는다. 멀리 돌아서 그런 걸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심리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가깝기보다는 좀 멀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행복에 같아요. 가깝기보다 조금 먼 거 아닌가? 네. 저는 처음 나왔을 때만 행복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처음 탈 때 행복해. 자동차 처음 탈 때 행복해.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행복한 것 같진 않은 느낌? 뭐 기술도 여러 기술이 있겠죠. 특히 그 생명의학 기술 같은 경우는 덜 아프게 해주고 한참 먼저 돌아가셨을 분을 훨씬 더 오래 사시게 만드는 그거는 참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분포곡선이 좀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겠으면 표준 분포곡선 있잖아요. 행복, 불행, 뭐 중간쯤 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상대적으로는 행복하고 불행한 게 있겠지만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 한 끼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요즘은 밥 한 끼 먹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밥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린 그 걱정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딱 1년쯤 전에 이렇게 스텐트 했단 말이에요. 심장에 넣어놨어요. 만약에 그 기술이 없었으면 저는 1년 전에 죽었죠.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저를 못 보니. 근데 이제는 그걸 이제 넘어선 거잖아요. 그날 내가 새 삶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새 삶을 시작해서 마냥 행복하냐 그건 아니지만 내 가족을 생각하며 유해했다라는 점에서 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지 절대값 자체는 행복한 쪽에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욕심과 내 현실의 간극이 불행의 크기일 거 아니에요. 욕심은 이만큼인데 난 현실에 요만큼이면. 욕심도 있지만 그 아까 행복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의 기준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 옛날보다 분명히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해졌죠. 근데 또 요즘 와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장수가 축복이 아니다. 치매에 걸린다든지 경제적인 걸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근심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행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발전했다고 그래서 과거의 그 기준이 여기 적용되면은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어떤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늘 갖는 거죠. 혹시 예전 철학자들은 행복을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행복하고 쾌락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쾌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오히려 고통이 되거든요. 쾌락주의 영리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에 짜장면을 먹었을 땐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배부른 상태에서 더 먹으면은 이게 오히려 고통이 되거든요. 고문이지, 고문. 이게 쾌락이에요. 그래서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쾌락을 더 많이 얻을수록 오히려 고통스러워져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영혼의 상태예요. 좋은 영혼의 상태? 좋은 마음의 평정심, 잔잔한 숲속을 걸을 때 이 편안한 느낌 있잖아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안온한 상태, 충족감. 그게 행복이에요?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네네. 고전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행복에 이루는 방법을 자본주의식으로는 욕망을 많이 채워라, 쾌락을 많이 가져라라고 얘기하지만 전통적인 행복에 대한 기쁨은 욕구를 줄이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짜릿함, 뭐 도파민 터지고 이건 이제 쾌락적인 거고 그냥 안온하고 평온한 심적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철학자들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질적인 차원을 많이 얘기하죠. 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바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에우다이모니아도 그런 뜻이거든요. 가장 완전한 상태. 이건 본인한테 있어서 완전한 거지 남들이 보기에 너 이 정도면 완전하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극한 복이라는 뜻인데 그건 역시도 어떤 객관적인 척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어떤 목표나 가치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기준.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게 뭐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다. 이건 쾌락인 거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람이 되다. 이러면 이제 행복한 거고. 많은 사람들은 뭐 조금 뭐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약간의 안도감 내지는 내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 이걸 받으면서 행복함을 많이 느끼니까 SNS 같은 거에서 열심히 막 되게 잘난 모습 같은 걸 일부러 가짜로라도 보여주려고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행복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짜라기보다 소외죠, 소외. 자기가 이제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아,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근데 인정이라는 거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조건이 외적인 것에 달려 있고 그럼 진정한 행복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나 스스로 뭔가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특히나 네. 많은 대중을 상대로 네네네, 일을 그쵸. 하시는 분이면 여러 사람들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이제 아 진짜 내가 잘했나 이런 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작업할 때 절대로 외부적인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짜요? 그거를 목표로 해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만들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물들을 선호해서 꾸리는 편이고 앨범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잘 되고 싶다거나 돈을 더 벌고 싶다거나라는 생각이 든 곡을 만들면 다음날 꼭 티가 나요. 그래서 그런 곡들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게 잘했나? 근데 음악이라는 걸 해오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스스로 살았거든요. 인정받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나는 그 시간을 버텨내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서 그리고 나서 이게 앨범이 세상에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자극을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피드백은 피드백대로 분류를 하고 원색적인 비난은 그냥 원색적인 비난으로 분류를 하면서 또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게 사실은 에우다이모니아랑 비슷한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단계로 가서 자족적으로 충족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네네네. 가는 거. 근데 이제 남들의 평가에 매달리는 거는 쾌락이나 인정인 거죠. 쾌락과 행복에 대한 차이점 예.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쾌락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남한테 들려줬을 때 인정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쾌락이 제 인생에서 제일 높거든요. 뭐 맛있는 치열감. 음식을 먹었던 것보다 그 그렇죠. 성취감이 그렇게 따지면 창작을 한다라는 거는 좀 더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지점이 결과물로 봤을 때는 쾌락 지점으로 간다고 생각이 그럴 수 들거든요. 있죠. 그럼 그 성취감을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거는 쾌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승연이라는 삶과 우주로서의 삶을 좀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에 대한 성취감은 일이다. 저희 어머니가 매번 얘기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사라지는 게 싫다. 그러니 너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포기하고 엄마랑 카페를 하던 과일 장사를 하던 상관없으니 조승연을 온전히 남기는 너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서 전 지금도 그렇고 한 6, 7년 전부터 매일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그만해도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더 해보자. 그래서 전 포기할 용기로 지금까지 산 것 같아요. 아니 몇 살이에요 지금? 저 31입니다. 31이에요? 와, 형 같아 저. 아니에요. 철학자신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우리 우주님의 신곡이 인간 멸종?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일단 인간 멸종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내용이랑 정말 관련이 많은데 성공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 예.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전 빛이라는 거를 위치하게 해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긍정적이고 밝고 내가 도달해야 되고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게만 생각을 하는 네네.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과연 빛은 인간한테 항상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성공이라고 쳤을 때 성공이라는 게 닿았을 때 과연 인간은 내 모든 추악한 면까지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공에 대한 준비가 됐는가? 부끄러운 것도 포함해서 만약에 그거를 내놔야 된다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의 그 곡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 저는 사실 이 두 개 쓰면서도 네. 해답은 저는 못 찾았어요.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인 거기도 합니다. 네. 정신 연령이 55세 정도 되신 분 같아요. BTS RM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아 정말요. BTS 앨범 이름에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네네. 그게 칼 구스타프 융의 철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한테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네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빛나는 순간에 짙어지는 그림자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게 SNS거든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네. 그림자가 올라올까 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강박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도 그 그림자를 느껴요. 욕하잖아요, 보면서. 네. 아, 이거 가식적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주님 같은 경우에는 난 조승연이라는 삶이 위협받을 것 같으면 멈추겠다. 네. 그림자를 보듬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거는 50대가 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신 거 아닌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BTS 그 가사랑 한번 좀 견주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학과 예술은 거의 같은 배를 탄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 진짜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예술가들을 존경하는 거는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처럼 전문 개념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네네. 사상을 그냥 얘기를 몸으로 하시거든요. 네네. 행복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나의 고유한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이른바 성공이라고 불려지는 삶을 네. 살 것인지 저는 질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의 목표인 거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저 정도면 쟤는 굉장히 성공한 애야. 이거는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상당히 저한테 울림을 많이 주는 네네네. 야, 오늘 거의 뭐 철학을 보다가 아니라 우주 감동쇼 같은 우주를 보다 우주를 보다가 되고 있어요. 아까 안강복 박사님이 55세? 정신 연령이 내가 만 62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65쯤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관장님보다는 형님인 것 예, 같습니다. 나보다 확실히 형님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 우주님은 기술의 발전이 이 행복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네. 좀 주셨는데 제일 그걸 좀 크게 느끼는 어떤 사례라든지 아니면 경험 뭐 혹시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야 기술 발전하니까 오히려 행복 쪽은 아닌 것 같다. 아, 저는 이게 만약에 인간이 사회를 이루지 않았다면 행복적이 좀 더 근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전 요즘 세상은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통해서. 그만큼 비교할 대상이 많아졌고 그만큼 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지금은 많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의 크기가 작고 혹은 뭐 공동체 뭐 사람 숫자가 적을 때는 그러면 좀 덜 불행했을까? 생각해 보면 한 명 한 명이 알고 있는 정보도 많을 거고 상대에게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그 깊이가 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대충 지나가면서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야, 너네 집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뭐 너 어디 나갔다 오는 것도 다 그냥 뭐 체크를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막 스트레스는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옛날에도 물론 불편한 게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 불편함을 그 인간적인 정의나 교류가 많이 매었던 것 같고 오늘날은 편리함을 받은 대신에 인간적인 정의나 교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개입할 여지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군요. 없죠. 다 시스템화되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그러면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갈등하거나 외로움 뭐 보통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권태거든요. 권태. 내가 뭐 왜 살아야 되고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또 다른 불행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일 인간이 그 행복함의 기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아마 안도감 같은 거 아니었을까? 예를 들면 막 사자한테 막 쫓기다가 뭐 사자한테 쫓긴 사람 몇 명 없겠습니다. 하여튼 뭐 뭔가 천적한테 쫓기다가 겨우겨우 거의 벗어났어. 와 이제 살았다. 요 느낌. 막 미친 듯이 막 뭔가가 매려운데 어떻게 해결했어. 와 그때 그 행복감이 사실 우리 행복감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일차원적인 사고입니까? 혹시? 그 서은극 교수님이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가 이해한 바로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예. 이제 비주얼한 표현인데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을 때 그때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주님이 얘기하고 통하는 게 그때는 비교가 없어요. 가족한테 잘 보이려고 명품을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명품을 사지. 비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온하죠. 내가 이 무리 속에 있다는 이 편안함. 근데 불행은 언제 오냐면 비교가 돼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내가 너무 열등해하고 밀려났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포유류라는 건 무리 짐승이기 때문에 예. 무리 바깥으로 밀려난다는 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가 서로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나를 밀쳐내려고 하지 않아, 이 느낌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닌가. 작은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잘 될 수 없잖아요. 한번 잘 안 됐어. 여기서 그러니까 밀려났어. 근데 여기서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조금 큰 사회에 가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옛날에 잘못됐던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기 스며들면 새 출발하고 안온하게 살 수 있었겠죠, 옛날에.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화되고 SNS 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억도 중요하지만 망각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잊어버려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 이정모의 옛날 모습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도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얘는 여기서 딱 벗어나서 딴 데 가도 여전히 얘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심지어 딱 지나면 1년 전에 나의 모습이 딱 떠올라. 아 맞아, 스마트폰에 그래요. 네, 그 내가 원하는 고립감 자체를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없게 되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의 기술 발달이 누구나 어떻게 평생 행복하겠어요. 쌓인 곡선을 그리겠죠. 다시 차고 올라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을 되게 막아놓지 않을까. 나의 내보다 더 뛰어난 사회 기억이 있으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명을 만드는데 문명이 또 다른 고통을 준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 오늘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늘 따라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몇 년 전에 1학년 학생을 한번 면담한 적이 있거든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든 걸 뒤져가지고 제 아버지가 직업이 어떻고 이런 거를 진짜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애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와가지고 요즘은 뭐 디지털 장례식 이런 것도 있고 자기 망각의 자유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잖아요.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디지털 그러니까 장애 이게 이런 것도. 결국은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또 이런 것들이 네. 생겨나게 돼서 언제 거부터는 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나이가 있어요 혹시? 연예인들한테 그걸 흔히 좀 흑역사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받아들이자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했을 때 오 맛있다라는 걸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표현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뭘까 했을 때 그걸 음악으로 선택을 한 거였는데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를 드러내야 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흑역사가 나왔어도 앞으로 뭐 잘 차곡차곡 잘 보여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뭐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선택의 폭은 되게 넓어지잖아요. 지금 뭐 넷플릭스만 가도 영화 뭐 수천 편, 수만 편이 드라마가 있는데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 선택할 가짓수가 많아지는 거는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TV 채널이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볼 게 지금보다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숱하게 많은 게 있지만 딱 네. 들어가서 보고 싶은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동물은 ADHD를 갖고 있어요. 위험을 빨리 발견해서 감정을 우욱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는 잘 대처할 수 있지만은 고등한 학문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분한 심심함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자극에서부터 놓여나가지고 이 심심한 상태를 잘 견딜 수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은 그걸 내버려두지 않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만지면 자극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정신 상태가 인간의 이성의 수준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동물 수준으로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러니까 계속 불행해지는 거지. 내가 나답지 않게 계속 본능에 휘둘린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되는 것 예,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심리학의 그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인간이 보통 6, 7가지를 넘어서면 선택에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고. 손해 감정이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하면 이거를 놓칠 것 같고, 요거를 선택하면 요거를 놓칠 것 같고. 그 채널이 100개면은 좋을 것 같지만 손해 감정 때문에 계속 돌리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렇게 거죠. 돌리다가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계속해서 이렇게 과잉 자극에 노출되고 피곤하기만 하고. 뭐를 하는지 모르는 삶이 이제 지속되는 거죠. 아까 이제 동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동물적
성적 생명화가 되는 거죠. 자극만 추구하고 진짜 자기에게 좋은 거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관장님은 좀 빨리 고르시는 편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 치킨 딱 이거 저는 이제 무조건 제일 위에 거 이제 고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가서 텔레비전 채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KBS 원 KBS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송을 봐. 내가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 심지어 우리 동네에는 우리 집밖에 텔레비가 없어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다 우리 집에 와서 보고 다 연속극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재밌었겠다. 네, 재밌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택이 너무 많아지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뭐 6개, 7개, 뭐 기껏해야 40개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과잉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뇌가 딱 그만큼이에요. 몇 개 안에서 골라야 돼요. 너무 고를 게 많아지니까 결정할 때 자체 너무 피로해지는 거예요. 후회 가능성이 너무 커지죠. 넷플릭스 고르는 시간이 실제로 보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포기한 게 뭐냐면 야 이거 고르다가 너 시간이 다 가는구나. 제일 앞에 뜬 걸 보자. 근데 봤더니 재미없어. 15분 보다가 에이 다 덮고 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고 확신이 없어져요. 선택지가 많으니까 여기에 성공했다는 확신이 없어지고 몰입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몰입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시간에 행복하지 못하죠. 맞아요. 저도 이 자유란 이름의 감옥에 갇혀갖고 너무나 자유가 많으니까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맞아요. 우주님은 좋은 곡들, 좋은 선율들이 막 한 네. 50개, 100개 보여요, 눈에. 네. 이 중에 어떻게 골라요? 무슨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은 것들을 고르는 것 그게 같아요. 딱 와요, 느낌이? 네. 메뉴 고를 때도 쉽게 골라요? 어렵지 않게? 저는 선택하는 거에서 스트레스 잘 안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더 많은 매니악한 성향의 플랫폼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듣는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주어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미 그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좋긴 해요. 잘 되는 것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은 즉슨 제가 아무리 매니악한 걸 좋아해서 매니악한 걸 만든다 해도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매니악한 사람들이 들어준다라는 거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자유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신 연령 55세가 아니라 70세입니다. 거의 소크라테스급이에요. 소크라테스가 70에 죽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수가 행복해지기가 정말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제가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딸기를 먹잖아요. 자유롭게 딸기 뷔페 가서 먹으라 그러면 진짜 딸기는 10개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딸기 쿠키, 딸기 우유 이런 거 먹거든요. 이게 얼마든지 많이 먹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필요한 딸기의 성분은 딱 먹으면 이제 식욕이 그쳐요. 아 이러면 됐어. 그런데 딸기 우유라든지 딸기 샌드라는 건 되게 단짠기 조합이거든요. 딸기의 성분이 없는 거예요. 예술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PBL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포인트, 배지, 그다음 리더보드.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나 통할 수 있는 영혼의 MSG 같은 거거든요. 몇 점이야? 무슨 등급이야? 순위 얼마야? 가요도 차트로 얘기하잖아요. 딱 먹혀요. 표가 93만 표 받았고 두 번째 그룹에 있는데 지금 순위가 3위예요.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네네네. 딸기보다 딸기 우유에 더 끌리는 것처럼 PBL이 사람들을 확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기 음악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순위가 얼마야 더 유명해졌어 여기에 몰두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정신 연령이 70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BL에 휘둘리지 않고 나 매니아한 게 좋아. 아니 뭐 세상이 안 알아줘도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야, 이거 한 20분만 더 하면 저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네, 오늘은 요 정도. 아니, 55세, 뭐 60세, 70. 야 너무 이제 연령이 높아져서 끝으로 네. 우리 철학자분들 오늘 처음 만나셨을 테니까 네. 야, 이분들 만나면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 하나만 좀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세 분이 한번 나름의 현명한 답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인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철학이 뭔가 보일 것 같아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한 문장씩 정리한 걸 보면 네. 니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런 건 아니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왜냐면 저는 제가 내린 항상 인간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은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다? 인간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한 문장씩 네, 궁금했습니다. 한번 여쭤보면 좋겠다. 와 이거 누구부터 하실래요? 우리 박사님부터 가시겠습니까? 인간은 소멸을 극복하려는 존재다. 인간은 소멸을 극복하려는 존재다. 자, 이거 좀 시험 보는 기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네. 인간은 자기 기만의 참편이다. 자기 기만의 챔피언이다. 자기 속이는데
짱이다. 자, 우리 관장님.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유전자를 퍼뜨릴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아, 우리 사회자님도 해보시죠. 저는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인간은 멸종이다. 아 역시 어떻게 답들 들으시고 감이 좀 오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네.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답변이랑 되게 닮아 있는 닮아 것 있어요. 와, 가장 높은 점수는 누구 주실까요? 너무 다 좋았지만 네. 사실 또 앨범 이제 아, 고맙습니다. 역시. 네, 선택은 쾌락으로 가게 됐네요. 아유, 이게 고맙습니다. 행복보다. 네. 자, 1등 하셨어요. 네. 아, 우주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여러분한테 칭찬받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철학을 보단 요 정도로 우주님과 함께한 시간 하고요. 혹시 우주님 시간이 되시면 다음 네. 시간도 네. 잘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철학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